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그런데 블랙데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하락 많이 겪어봤죠. 작년 내내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코스닥의 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과거를 봤을 때 이렇게 큰 매도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은 어땠는지 그 부분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오늘 코스피 2.5% 하락, 코스닥은 3.9% 하락으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도 두 개 합쳐서 150개도 채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증시는 매우 나빴다고 볼 수 있고, 이 와중에 반대 매매가 터진 것도 조금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하루 이틀만 이런 하락이 좀 더 나타나면은 반대 매매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고, 아마 마지막으로 반대 매매가 터진 게 우리가 12월 말인가요? 1월 초인가요? 그때였죠. 그때처럼 증시가 조금 급락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긍정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설령 반대 매매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때는 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지금 같은 시국에 쓴다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 오는 날에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증시는 매우 추운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 2,400 매도, 기관 2,600원 매도. 그래서 과거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코스닥이 여기 왼쪽에 줄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날이 바로 그렇게 엄청난 매도가 나온 날이고, 당연히 그렇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음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흐름이겠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른쪽으로 기다가 올라가고, 요 친구는 살짝 빠지다가 올라가고, 다음으로 23년 2월 20일 얼마 전이었네요. 그때도 그렇게 매도가 나왔지만 조금 쉬다가 올라가고, 그러나 그러면 물론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22년 1월 4일 그때 최고점에서 매도가 쭉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 지옥이 여기 있구나라는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런 차트를 견뎠다는 것도 진짜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이렇게 코스닥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다음날 더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는 코스피 차트를 보자면은 결국은 2400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 120일선도 깨고 내려가 234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는 758까지 쭉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오며 걱정이 조금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뭐 우리가 뭐 딱히 할 말은 없겠죠. 진짜 버틸 수밖에 없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 거는 바로 오늘 저녁 CPI, 요 녀석이 깔끔하게만 나와준다면은, 시장의 걱정을 조금만 덜어준다면은 증시는 뭐 전부 다 회복하는, 뭐 내일 뭐 4% 5% 급등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꼭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매동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개인 5,600원 매수, 외국인 6,300원 매도, 기관은 오히려 매수했고 연기금 오늘 또 매수하네요. 559원 매수합니다. 도대체 연기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연기금 수매상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샀나? LG엔솔, 삼성전기, SM, 삼바,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SVB 파산 이후 폭풍이 계속 날아오고 있죠. 오늘 저녁 CPI 매우 중요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9시 반에 공개가 되니까 꼭꼭꼭 잘 나오기를, 그리고 증시가 해석도 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1311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당연히 많이 빠졌겠죠. 상해 종합은 나름 버텼지만 니케이는 2% 하락, 항생도 2%나 하락합니다. 어제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기도 지금 풍전 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진짜 대박이죠. 오늘 선물,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거의 1조 5천억을 때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당연히 버틸 수가 없었을 것 같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게다가 옵션도 난리가 난데요. 콜옵션을 대량 매도, 그 와중에 풋옵션은 소량 매수하는 걸 봤을 때 일단 오늘만 봤을 때는 외국인을 확실하게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같았으면 당연히 이거 주식 비중 좀 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오늘 저녁 CPI가 있죠. 물론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분명히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에 일단 그걸 보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는 코스닥의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차트 있죠. 그 대신에 코스피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 만 계약 넘게 나왔을 때 최근 4번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선물 매도가 과도하게 나오고 주가가 쭉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2년 10월 5일엔 조금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2년 10월 13일엔 조금 특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2년 6월 7일에는 그때부터 주가가 후두둑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차트는 딱히 걱정이 되지 않지만, 그런데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은 주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4번 중에 3번이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겠지만, 하지만 선물 매도세가 크다는 거는 조금은 내 주식 중에서 좀 불안한 기업은 없나, 실적은 안 나오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기업은 딱히 없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이유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언제까지 쏟아질지 모르니까 일단 리스크가 큰 기업은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장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순 없겠죠. 개인, 레버리지, 에코프로,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네이버, 코덱스 200, 하이브, 현대차,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M, 하림지주, LNF, 카카오페이, 포스코케미칼, 고버스, 메디톡스, JIP, SK텔레콤, 현대차 EUB, 현대로템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바, LG전자, 삼성전기, LS일렉트릭, LG, KB금융, 카카오페이, SM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PPI 발표, 삼성전자 주총 예정, 인터배터리가 내일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ECB 기준금리 결정, 한일 정상회담, 중국 바이두에서 AI 챗봇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신용평가, 은행, 오크라재건.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빠졌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상승기업이 150개도 안 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와중에 신용평가 관련주가 조금 좋았는데 출시업체가 오늘은 부각을 받았습니다. 파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SCI 평가정보 7% 상승, 고려신용정보 5% 상승. 은행이 매우 나빴습니다. 미국 은행주 약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메리츠 금융지주 6% 하락, 우리금융지주 3% 하락, 제주은행 8% 하락, 한국금융지주 6% 하락. 오크라재건주가 올랐습니다. 시진핑이 다음 주에 푸틴이랑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크라재건주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모 7% 상승, 퍼스텍 7% 상승. OLED가 매우 나빴습니다. 2월 OLED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그리고 이 부진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제이스텍 11% 급락, LG디플 5% 하락. 정유화학주가 나빴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SO일 2% 하락, 중앙에너비스 5% 하락.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SBB 파산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금선물 ETM과 그 다음에 은선물 ETM이 각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관련주겠죠. 엘컴텍 25% 상승, IT센 12% 상승. 참고로 IT센은 한국금거래소를 통해서 금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엘컴텍은 몽골의 금강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챗봇 관련주인 모델솔루션 10% 상승합니다. 챗GPT 4.0 수혜주 분석의 상승. 에코프로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2.6% 상승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LS일렉트릭 3% 상승합니다. 해외 법인 호조 등 실적 역대 최고치 전망이 나왔습니다. 티라유텍 21% 상승합니다. 자회사인 티라 로보틱스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증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더존 비전 23% 급락합니다. 하나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둔화로 실적 부진 장기화 분석, 목표가 3만원짜리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어제 상장했는데 오늘 상한가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들고 계셨다면 나이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CPI까지 일단은 숨죽이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락해봐야 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작년에 또 경험해봤죠. 안 좋은 증시가 있지만 결국은 좋은 증시가 돌아오고,
그리고 앞으로는 하락한 날보다 당연히 상승하는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